자, 이어서 현물 시장의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사 연구원들 오늘 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반등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시각인데요. 다만 박스권 대응은 유지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주요 중앙은행들의 이 통화정책 완화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 관점입니다. 낮은 밸류 그리고 경기 민감 화학업종 중심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입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 대상 확대의 영향이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인데요. 이천서 안착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이재만 연구원입니다. 유럽발 유동성 확장 기대로 지수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사 연구원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 분위기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등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그 한 줄 전략을 주셨어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풀이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일단 지난 연휴 기간에 있었던 그 대외 이벤트 결과를 보면 좀 양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글로벌 유동성의 위험 자산 선호를 좀 자극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시장의 어떤 기대치에 부합하는 ECB의 어떤 통화정책 패키지가 나왔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5월달 고용 지표가 또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런 소식에 힘입어서 글로벌 증시 대부분 좀 강세를 구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과 다르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국내 증시는 오히려 또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상반된 흐름이 다시 그 어떤 디커플링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좀 자아냈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증시 약세는 그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이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전망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지배 구조 개편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좀 급등했던 삼성그룹주 위주의 차익 매물 출의 영향이 좀 크다라는 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연초와 같은 선진 증시와의 어떤 디커플링 구도 재현으로 보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유동성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상승 흐름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좀 반등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선진국 대비해서 펀더멘털 여건이 좀 미진한 편이고요. 또 경기 부양책도 이렇게 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면 선진 증시에 비해서는 상승 각도는 좀 만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좀 보면 중국 쪽에 어떤 경기 모멘텀이 좀 제한적인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세월호 사태 여파로 인해서 좀 민간 소비가 좀 위축이 되면서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요. 또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연준이 초저금리를 상당 구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ECB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이은 향후에 이제 비전통적인 수단의 어떤 점진적인 확대 가능성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이번 주에 예정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좀 금리 동결이 좀 유력한 편입니다. 여기에 원화 강세 지속에 따른 기업 실적 우구심도 해소가 되지 못한 상태이고요. 이런 걸림돌로 인해서 국내 증시의 어떤 박스권 구도 탈피에는 상당한 진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유동성의 국내 증시 유입이 강화되는 것 역시도 선진 증시의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 가중에 따른 조정 국면이 좀 나타날 때 보다 국내 증시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좀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박스권 대응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 측면을 좀 많이 보고 계시네요. 특히나 내일 MSCI 회의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중국이 만약에 A시장에 편입되게 된다면 우리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센티멘트를 좀 자극할 가능성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그 연례 편입 여부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그 11일 날 새벽에 이렇게 좀 발표가 되게 되는데 지금 시장 전망은 한국하고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 증시로의 어떤 편입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이제 중국 A주 같은 경우는 신흥국
지수로의 편입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 뭐 아무래도 이제 그 편입을 하게 되면 이 비중 조절들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리밸런싱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중국 A주의 편입 비중, 그러니까 비중 그 여부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스탠스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선진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모멘텀이 빈약한 건 사실이지만 뭐 글로벌 유동성의 어떤 위험자산 선호를 자극을 하는 어떤 그 정책 스탠스에 기반을 둔 그런 유동성 장세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중국 그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 대상을 좀 확대하는 그런 조치를 내놓았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좀 선제적이기도 하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내포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중국 쪽 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증시에도 일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좀 무게를 두고 있고요. 뭐 2천선을 기준으로 한 어떤 박스권 밴드 플레이도 계속 유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이제 2천선을 하회하게 된다면 낙폭과 대주와 경기 민감 대형주에 대한 저가 매수 접근이 효과적일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제 박스권 상단에 좀 근접을 하게 되면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 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종목 대응에 있어서도 뭐 지금 아직 여전히 이제 환율이라는 부담 요인이 상존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기업 실적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화 강세가 가파르게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한 일정 부분 어떤 환율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반기로 갈수록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른 낙수 효과도 좀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외국인이 선호하는 대형주 그리고 좀 시클리컬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양증권 임동랑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